회의실이 무겁다. 프로젝트가 난항이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침묵이 흐른다.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연다. 농담 한마디를 던진다. 분위기가 풀린다. 사람들이 웃는다. 회의가 다시 진행된다. 회식 자리다. 어색하다. 신입이 어색해한다. 대화가 끊긴다. 그때 또 그 사람이다. 가벼운 이야기를 꺼낸다. 웃음이 터진다. 분위기가 살아난다. 자리가 편해진다. 사람들은 그를 본다. 저 사람 참 밝네. 저 사람은 항상 웃네. 가볍네. 별 생각 없나 봐. 편해 보여. 고민 없나 봐. 어떤 이는 혀를 찬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튀고 싶은 건가? 주목받고 싶은 건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는 가벼운 사람일까? 정말 별 생각 없이 사는 걸까? 니체는 정반대의 진실을 봤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인다고. 가벼움은 무지함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어느 집단에 가든 광대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준다. 분위기를 푼다. 긴장을 완화한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를 본다. 그리고 판단한다. 혼자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저렇게 행동하고 농담하는 방식에 과연 쓸모가 있을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렇게 말하며 그를 한심하게 여긴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한다. 섣부른 판단은 언제나 금물이라고.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역설이 시작된다. 남들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겁게 행동하는가? 진지하게 말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치 광대나 코미디언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벼운 언행을 가장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깊은 생각을 한다고 치자. 복잡한 개념을 이해했다고 치자. 그걸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해할까? 아니다. 알아듣지 못한다. 어렵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한다.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게 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가볍게 포장한다. 쉽게 설명한다. 농담을 섞는다. 유머를 쓴다. 하지만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니체가 발견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잘난 체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똑똑한 척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저 사람 왜 저래? 잘난 척하네. 거만하네. 건방지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잘난 체 해봤자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볍게 행동한다. 자신을 낮춘다. 농담한다. 웃긴다. 이것은 전략이다. 고도의 사회적 지능이다. 깊이 생각한 결과다. 니체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조금만 더 통찰력 있게 그 그룹을 바라보면 그런 겉으로만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과 조직이 굴러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조직을 떠올려보라. 진짜 실세는 누구인가? 가장 진지해 보이는 사람인가? 가장 무거운 말을 하는 사람인가? 종종 아니다. 진짜 실세는 가볍게 농담하는 사람이다.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의견이 은근히 반영된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하기 때문이다.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다.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니체는 제안한다. 당신도 당신이 속한 곳에서 그러한 실세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따라 조금은 가벼움과 천박함을 가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가벼움을 가장한다는 것, 천박함을 연기한다는 것, 이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똑똑해 보이려 하지 마라. 깊어 보이려 하지 마라. 오히려 가벼워 보여라. 단순해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를 풀 것이다. 당신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기 편할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우스꽝스러움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진짜 가벼운 사람은 에너지를 안 쓴다. 그냥 가볍게 산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가볍게 연기하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 내면의 복잡함을 감춰야 한다. 깊은 생각을 단순하게 포장해야 한다. 늘 미소 지어야 한다. 늘 유머러스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힘들다. 지친다. 그래서 니체가 말한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는 밝은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고. 여기서 핵심이 드러난다. 가벼움을 연기하려면 고독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면을 벗을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지친다. 탈진한다. 말하기 싫다. 웃기 싫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자연스럽다. 니체는 말한다. 이후에 더 가볍고 유머러스해지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고독 속에서의 자유와 호흡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고. 고독은 충전이다. 재정비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가면을 벗고 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없으면 가면을 계속 쓸 수 없다.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탈진한다. 번아웃된다.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의 그 밝은 사람을 떠올려보라. 항상 웃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 정말 항상 밝을까? 아닐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할 것이다. 생각에 잠겨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밖에서 밝으면 안에서는 어둡다. 이것이 균형이다. 니체가 제시하는 지혜가 여기 있다. 빛과 그림자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무슨 말인가? 언제나 밝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가벼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 조절하라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혼자 있을 때는 진지하게, 군중 속에서는 가볍게, 고독 속에서는 깊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다. 진짜 가벼운 사람과 가벼움을 연기하는 사람의 차이를. 진짜 가벼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가볍다. 깊이가 없다. 생각이 얕다. 하지만 가벼움을 연기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겁다. 깊다. 생각한다. 차이가 보이는가? 전자는 일관성이 있다. 항상 가볍다. 후자는 이중성이 있다. 밖에서는 가볍고 안에서는 무겁다. 니체가 말하는 사람은 후자다. 이중성을 가진 사람. 밖과 안이 다른 사람. 하지만 이것은 위선이 아니다. 전략이다. 지혜다. 왜냐하면 세상은 깊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복잡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춘다. 포장한다. 가볍게 보이게 만든다. 이것은 배려다.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치자. 그걸 친구들에게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너무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한다. 관계가 어색해진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바꾼다. 농담으로 포장한다. 가볍게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다. 받아들인다.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이 사회적 지능이다. 깊이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말하는 능력.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능력. 무거운 것을 가볍게 포장하는 능력. 니체는 이것을 높이 산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본다.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속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중적이다. 밖에서는 단순하고 안에서는 복잡하다. 겉으로는 가볍고 속으로는 무겁다. 사람들 앞에서는 광대처럼 굴고 혼자 있을 때는 철학자처럼 생각한다. 이것이 균형이다. 이것이 조화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더 나은 삶이다. 하지만 다시 강조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에너지가 든다. 고독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벼움을 연기하려면 무거움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밝게 웃으려면 어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군중 속에 있으려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역설이다. 가벼워 보이려면 무거워야 한다. 단순해 보이려면 복잡해야 한다. 밝아 보이려면 어두움을 알아야 한다. 니체의 메시지를 정리하자. 첫째,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들은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둘째, 깊이 생각한다면 가볍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사회적 지혜다. 셋째, 가벼움을 연기하려면 고독 속에서 휴식을 취해라. 그것이 지속 가능성의 비결이다. 넷째,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맞춰라. 때에 따라 밝고 때에 따라 어두워라.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겉으로는 가볍되 속으로는 깊은 산. 사람들 앞에서는 밝되 혼자 있을 때는 진지한 산. 군중 속에서는 광대처럼 굴되 고독 속에서는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산.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가벼운 사람인가? 아니면 가벼움을 연기하는 사람인가? 만약 후자라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연료다. 당신의 충전소다. 당신이 계속 밝게 웃을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항상 밝고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라. 그는 정말 가벼운 사람일까? 아니면 깊이 생각하면서 가볍게 연기하는 사람일까? 어쩌면 그가 진짜 실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니체의 말은 명확하다.